안녕하세요, 친절한 동주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성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복상사란 주제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그때 섹스, 성생활 이런 단어 표현하는 게 굉장히 민망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그게 왜 민망한가요? 이렇게 성스러운 행위를 이런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편견을 가지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보다 많이 개방적인 사회가 되었죠.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약간 꺼리기도 하고 약간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향들은 오히려 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나 역할을 이제 사실 퇴색시키고 음지의 세계로 계속 집어넣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성이라고 하면 부정적이다 라는 약간 편견을 가지게 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편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너는 뭔가 은큼하다 혹은 좀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사실 솔직한 사람들인데요. 이번 시간 얘기하는 동안 저는 민망해하지 않고 담담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얘기도 하고 인간의 기본 욕구기도 하고요. 너 어그로 끌려고 그러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흉부외과 의사다 보니까 제가 진료보는 환자 중 40에서 50%는 가슴이 아파서 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대다수는 큰 문제가 없지만 간혹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들이 확인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관상동맥이 막혀서 발생하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환자분들이 계시죠. 이런 심장 질환을 겪고 치료한 환자분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또 방문하시는데요. 어떤 한 분이 진료를 보시고 나가시다가 갑자기 멈추시는 거예요. 이분이 한 50대 남성분이셨거든요. 머뭇머뭇 거리시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혹은 궁금한 거 있으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약간 이제 빨갛게 상기된 얼굴로 선생님께 여쭤봐도 되는 거냐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제가 부부관계를 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치료받고 한 6개월 정도 지난 경우였는데 보통 이제 성생활, 부부관계를 하면 심장이 무리가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심장마비를 겪었기 때문에 성관계를 하다가 또 안 좋아질까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약간 멍했죠. 뭔가 뒤통수를 콱 맞은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심장질환을 가지신 분들에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리죠. 어떤 병원에 가셔도 수술 받은 환자분들에게 약을 잘 챙겨 드셔라, 혈압 조절 잘 하셔라, 음식 잘 조절해서 드셔라, 운동도 적당히 운동을 하셔라, 이런 안내들은 잘 드리잖아요. 그런데 저도 한 번도 성생활에 대해서 안내를 해준 적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 성생활에 대해서 물어본 환자분들도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어떻게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약간 암묵적으로 서로 묻지 않아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심장마비를 겪은 환자들은 당연히 무리한 운동은 피하는 게 좋고 그 무리한 운동 중에 하나가 성생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은 성생활을 중단하거나 줄이는 경우가 대다수죠. 의사로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부분은 있어요. 사느냐 죽느냐 이 기로에 섰던 분들이 생존을 하였고, 그래서 그 생존이라는 삶이란 것 외에는 다른 주위 요소에 대해서는 좀 크게 중요하게 관심을 갖지 않은 부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인간의 본능 중 하나가 바로 성욕이잖아요. 그 성욕이 혹은 이제 성생활이 충족되어야지 인간은 조금 더 행복함을 찾을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던 것 아닌가.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 성행위로 인해서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꽤 있어요. 하지만 심장마비 후에 치료받은 환자에서 성생활이 주는 효과에 대한 연구는 사실 미비했던 게 사실이죠. 몇몇 연구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내용에 대한 사실 연구 자료가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2020년에 이제 유럽 예방 심장학 저널에 실린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에서 나온 논문이에요. 급성 심근경색 후에 성생활의 재개와 이런 장기 생존율에 관한 연구예요. 1992년부터 93년까지 심장마비로 이제 처음 입원했던 65세 이하 495명 을 대상으로 한 연구고요. 이 사람들의 성생활과 20년 이상의 생존율을 대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조사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53세였고 90%는 남성이었어요.
두 군으로 나누어서 비교를 했는데요. 이제 심장마비를 겪은 후에 전과 비교했을 때 성행위 숫자가 줄어들거나 아예 없는 경우, 심장마비 전과 성행위의 숫자가 늘거나 혹은 유지하는 경우, 이렇게 두 군으로 나눴어요. 두 군으로 나눠서 비교를 한 거고요. 심장마비 후에 성관계를 중단했거나 줄인 사람이 약 47%였고요. 반대로 3에서 6개월 안에 성관계를 평소대로 유지했거나 더 늘린 사람이 53%였어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의외죠. 심장마비를 겪었는데 성생활에서는 크게 변화 없는 경우가 사실 반 이상이었다는 게 조금 의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약간 생존율을 비교를 했어요. 3에서 6개월 안에 성관계를 평소대로 유지했거나 더 늘린 사람이 생존율이 약 35% 높았다는 거죠. 22년 동안 조사를 했거든요. 495명 중에 한 211명, 43%가 이 조사가 끝나기 전에 사망을 했어요. 사망한 사람들을 이제 비교를 한 거죠. 사망 위험률을 좀 비교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성관계를 유지하거나 늘린 사람이 위험도가 35% 더 낮아졌더라. 그리고 비심장성 질환, 암이나 혹은 심장질환, 심혈관 질환이 아닌 이유로 사망할 확률도, 그러니까 생존율도 훨씬 높더라. 약 44%가 높았어요. 그래서 생존율을 보이는 그래프를 보게 되면 아래쪽이 이렇게 보면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성관계를 줄이거나 중단한 그룹이고, 보라색으로 보이는 게 성관계를 유지하거나 늘린 사람들을 비교한 거예요. 보면 생존율, 생존 가능률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상위에 위치하고 있죠. 그 말은 이제 성행위를 줄인 사람들보다 결국에는 늘리거나 유지한 사람이 생존율이 더 높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 두 군을 비교했을 때 재밌는 게 우울증 정도를 측정한 스코어가 있었어요. 디프레션 스코어가 있었는데,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지만 성행위를 늘리거나 유지한 그룹에서 훨씬 더 낮았다. 육체적인 부분으로 인한 생존율의 향상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정신적인 스트레스 감소로 인한 생존율의 상승도 이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재밌었고요. 이렇게 그래프를 비교해서 보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도 이제 심장마비 전에 이제 성행위를 카운트한 비교한 것도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성행위를 좀 더 많이 유지했던 것도 있다. 성행위를 원래 좀 이제 유지하거나 늘린 군이 상대적으로 성행위가 적은, 사실 심장마비 전에도 조금 더 성행위를 많이 한 부분은 있다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일단 활동성에 대한 혹은 스트레스 유래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쳐서 생존율이 높아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논문 저자는 성생활은 장수의 표시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심장마비 후에 빠르게 성생활을 재개하는 것은 건강하고 젊고 활기찬 사람이라는 자각이 될 수 있고, 이게 일반적으로 더 건강한 생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초기 심장마비 충격 같은 게 있잖아요. 충격 후에 수개월 만에 육체적인 건강과 배우자와의 강한 유대감, 정신력 등을 회복하는 현상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행위 자체도 일종의 이제 신체 운동이기 때문에 심장 박동수를 늘려주고 혈압을 높여줘서 운동할 때처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심장 관련 질환을 또 줄여준다는 부분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문제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격렬한 신체 활동은 심근경색을 사실 재발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운동으로서 성행위의 역할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보통 성행위라고 하면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성행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적으로 남성은 이 심박수가 약 130회 이상까지 증가하고 뭐 수축기 혈압도 한 170까지 치솟게 되죠. 그러면 분당 약 5kcal 소모하면서 운동장 한 바퀴 정도 돌 수 있는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해요. 3, 4층 계단을 좀 무리 없이 오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남성이라면 이런 성행위 자체가 뭐 괜찮은 좋은 운동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이런 성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혹은 격렬한 육체적인 활동이 오히려 심장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런 편견을 조금 깰 필요가 있다는 게 이 논문에서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너무 편견을 가지지 마시고 심장 질환이 있거나 사실 다른 질환들도 비슷하죠. 다른 어떤 내가 몸에 질환이 있거나 했을 때 부부관계를 하면 안 된다, 뭘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편견을 갖는 것보다는요. 성생활 자체도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한 성행위는 우리들에게 육체적인, 정신적인 안정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을 조금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주의를 요할 거는 특히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꼭 아셔야 될 게 무리한 성생활은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하면 바로 주치의에게 연락을 하시든지 병을 내원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성관계 후에 맥박이 빨라지는 게 느껴지고 일반적으로 잠깐 느껴지는 건 상관없어요. 맥박이 빨라지고 호흡이 막 가빠져요. 근데 그게 20분 이상 계속 지속된다. 그런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15분, 20분 이상 계속 지속된다. 또 성관계 도중에 가슴이 아프다. 예전에 가슴 협심증이 있었거나 심근경색이 있었던 환자분들이 겪었던 그런 통증들이 아실 거예요. 가슴이 쪼이듯이 아프고 갑자기 어깨가 결리면서 왼쪽 어깨가 찌릿찌릿하면서 약간 저리다. 이런 증상들이 있다. 혹은 어지럽다. 성관계 후에 다음날 너무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아니면 극도로 피로감을 호소한다. 이게 너무 무리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인 성행위를 했는데도 그렇다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리한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은 게 맞아요. 하지만 적절한 이런 성관계는 환자분들 오히려 심장 질환을 앓고 나서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방법이다 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편견에 쌓여 있으실 것 같아서 편견을 깨기 위해서 오늘 성행위와 심장마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앞으로 좀 더 궁금한 얘기들 있으시면 재미나게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친절한 동주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